김대호 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시험 재산 명시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재산 명시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모든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민사집행법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재산 목록에 게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직하게 신청하고 그리고 기재해야지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누락시켜버리면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므로 재산 명시 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174조에서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을 했다 해서 강제 집행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신청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므로 재산 명시 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174조에서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는 거. 재산 명시 신청은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을 위한 보전 처분 절차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0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때는 법원은 이의 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위 기간 내 일주일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 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번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는 재산 목록을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복사, 등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집행 권한으로 다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 각하될 때에는 그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집행 권한으로 다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판례로 형성된 재산 명시 제도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재산 명시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에
재산 명시에 관련된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1번 민사집행법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 목록에 게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죄에 해당합니다. 자,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므로 재산 명시 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174조에서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 명시 신청은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제도가 아니라는 거,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10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 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4번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집행 권한으로 다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 재산 명시 제도에 관련된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명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